즐거운 금요일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시작하고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금요일은 왠지 아침부터 괜시리 마음이 쿵 뜨는 기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달려온 데 따른 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은 좀 쉬어갔던 모습입니다. 지수 마감부터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64% 하락으로 3,140포인트 선에 마쳤고요. 코스닥은 0.14% 약세로 979포인트 선에 이번 한 주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언급된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구형테크입니다. 이번 주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 협력 사업을 미국 조지아 공장을 거점으로 두고 진행할 거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에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구형테크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도 살펴볼 텐데요.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요 증가세에 따라 이번 한 주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종 관심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24,000원 구간까지 올라주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함께 주성 엔지니어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디스플레이 관심 종목으로 구해주셨죠. LED와 또 OLED 장비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한 주 내내 양봉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750원대까지 상승세 나타내다가 오늘 금요일인 만큼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확인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우 DSP도 함께 볼까요? OLED와 LCD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구해줘 스탁 전문가님의 이름으로 좀 재밌게 풀어가기도 했던 종목인데 역시 기운이 좋았습니다. 이번 주 상승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 중에서도 소비 관련주로 또 F&F를 함께 짚어봤었는데요. 캐주얼 또 스포츠웨어 중심의 패션 의류 업체다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F&F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지난주 10만 원 초반대에 거래되던 종목 오늘 장중 11만 2,5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면서 오늘 10%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올라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 하이마트 보도록 할게요. 국내 최대 가전제품 업체로 역시 소비 심리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관심 가졌던 종목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역시 벌써부터 주가 선반영되는 모습이죠. 오늘 장중 4만 5천 원대까지 고점을 확인하고 오늘 15% 상승으로 마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우까지도 이번 주 흐름 아주 좋았습니다. 화장품 포장 용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다소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이번 한 주는 쭉 우상향한 흐름, 역시 오늘은 26,000원대까지 수익률 높여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시간으로 이어질 텐데요. 금요일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시간, 또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 업종까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시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우리를 구해주실지도 궁금하실 것 같네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금요일 밤 저희는 다음 주 수익을 위해서 부지런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간 챙겨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들,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이신 종목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입니다. 지금 바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꼭 담아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좀 자세히 챙겨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좀 전망이 궁금한 종목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으니까 모두 다 좋습니다. 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게시판에도 또 고민이신 종목들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이번 한 주 싹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늘장을 정리해드리는데요. 금요일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이번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대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업종들 또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눈에 띄었던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 역시나 전문가님의 눈으로 이번 시장 또 어떻게 봤어야 하는지, 어떻게 봤으면 좋았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꼽아주실까요? 일단 이번 주 눈에 띄었던 업종은 자동차 쪽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러한 업종이었죠. 그러한 와중에 애플카 관련 이슈가 발생했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를 짚어보자면 현대차 그룹에서 기아가 이제 애플카 생산을 막기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좀 상승폭을 확대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기아는 애플카 생산설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또 공시를 통해 밝히긴 했으나 또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보다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이거죠.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것이냐 또 짚어봐야겠죠. 일단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관세청이 발표한 1월 수출입 현황을 봤을 때는 수출액은 282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반도체는 약 10%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15% 증가율을 기록해서 이러한 수출세를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업황적인 지표로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점은 이렇게 이슈로 인해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갭상승세가 나타났고 차익 실현 물량까지 함께 나타난 현재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후에 접근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련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보시는 종목은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아직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고 기지개를 피고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구형테크입니다. 해당 가격대에서 금요일 이후니까 이때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정도 여러분들께서 최저점에서만 매수가 되었을 것 같아요. 관련 부분에서 좀 좋은 기대 수익 나타난 만큼 좀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기아차 보겠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나타나고 있다. 해당 부분에서 어느 정도 메이저 수급을 봤을 때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차익 실현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도 해당 물량을 소화하고 또한 해당 가격대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 투자 주체가 다시금 들어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보통은 갭까지 매우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해당 상단부부터 이 중간값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중간까지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 바운더리 안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분명 최근에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조정세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종목도 분명 차익 실현도 함께 나타나죠. 하지만 조금 더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약하단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가격대는 25만 1,000원부터 24만 3천 원 구간 이 바운더리 안에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는 너무 올라서 사실 이 종목들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MVH 코리아라는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과거에 음압병동 그 음악 쪽 관련해서 강한 상승폭 나타났고요. 최근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적인 부분은 자동차 내장 부품 및 소자 업체인데요. 현대 기아의 협력사이라서 관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승 동조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변동성이 낮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을 원한다, 바닥 구간 종목 원한다 하면 이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첫 번째 업종으로는 자동차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또 관심을 언급을 해주셨었던 구형테크 또 이틀 연속 정말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또 관련주들 또 추가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MVH 코리아도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뭐 하나만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워낙 좀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올랐던 업종들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 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업종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개해 주셨던 디스플레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음 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작년 OLED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올해 또한 애플의 출하량 증가 및 경제활동 재기대감에 따른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최근 삼성과 LG가 이 프리미엄 TV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둘이 프리미엄 TV의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 계획 또한 분명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이 이런 올해 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다시금 눌릴 때 OLED는 꼭 챙겨가시는 종목으로 접근하신 권장을 드리겠고요. 일단 관련 종목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종목 상담으로도 많이 제가 접근을 도와드린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LCD 패널 수요 증가되면서 상승폭을 잡았고요. 정전발 이슈 상승하면서 다시금 상승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LG가 마그나 이슈에서 상승폭 나타났고요. 추가적으로 업황이 좋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해당 소개드린 이후로 좀 지속 상승폭을 확대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 월요일, 화요일 시장의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해당 구간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해당 구간 이후로 지속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좋은 기대 수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세를 준비하고 있죠. 과거에 강한 시세를 내었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강한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나서 이제금 고개를 들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 추가적인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끌고 가시면서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노리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영우 전문가가 생각나는 영어 DSP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자, 이 종목도 이제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해당 종목도 좋은 기대 수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잘 끌고 가시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 기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 안내드린 종목들 상승 흐름 나타났고요.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방송 놓치신 분들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또 한 종목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야스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증착 시스템 납품 업체입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박스권 상단부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초반에는 이제 외인과 기관이 최근에 들어 많이 매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하시당 박스권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돌파를 하겠다면 일단은 상방이 열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회, 수익 기회가 많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귀엽네요. 예스! 하고 이렇게 좀 외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종목인데요. 자, 이번 주 혹시 놓치셨을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종목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또 관심 업종을 얘기를 해주셨고 관련 종목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영어 DSP 같은 경우는 좀 이번 주 채팅창에서 간증이 좀 나오기도 했던 수익 잘 챙겼어요. 인사도 남겨주셨던 종목이라서요. 조금 더 관심 있게 수익 챙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굉장히 업종들이 다양하게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 더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비 업종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올랐기 때문에 한 번씩 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소비 업종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 포인트 좀 단순하죠.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야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소비주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들, 뭐 여행이나 항공 업종들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폭이 나타났죠. 영상 콘텐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소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지개를 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좀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을 바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고요. 일단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15% 이상 급등세가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뭐 신학기라든가 이런 관련 부분이 이러한 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같은 상승세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외인이 오늘 주도하면서 강한 상승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당 종목 공략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끌고 가시는 관점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연우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우 같은 경우 사실 계속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기업입니까? 화장품 용기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 수요가 늘어납니다.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게 필요하죠? 용기에 넣어야겠죠. 그럼 용기도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부분에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잡아드린 부분 중에 이렇게 전고점 구간에 한 방에 돌파 못한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통은 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셨겠죠. 금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전면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이 종목 또한 좋은 기대 수익 끌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FNF입니다. FNF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소개를 해드렸냐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좀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 그런 유의미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가적인 위치로 볼까요? 주가적인 위치로 봤을 때도 이렇게 전고점 구간에서 돌파 시도를 나타내는 걸로 봐서 이러한 거래량을 봤을 때 상당히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스포츠 모자나 이런 부분 취급하는 업체니까요. 관련 부분에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취하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와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종목 특성상 변동성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 소비주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권장을 드리는데,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나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까지 챙겨 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비 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에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언급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는 소비가 좀 더 풀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역시 오늘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났던 종목들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연우, 또 FNF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또 오늘까지도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을 그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다나와까지도 조금 더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분 좋게 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업종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 마지막 코너에서는 또 다음 주에 기대되는 업종들, 또 종목들까지 함께 관심 또 가져볼 만한 것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얼른 사연 만나러 넘어가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오늘도 가능한 많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 아니면 또 수익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봐야 될지 궁금하다, 이런 종목들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담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모바일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들어와 보시면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친절하게 올려놔 두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담아서 보내주시거나 또 앞으로 전망이 궁금한 종목들 계속해서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얼른 빠르게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잠시 열어봤는데도 글쎄 벌써 사연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첫 번째 사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옷종이나 테마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사연으로는 끝번호 4532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신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PPI가 들어왔네요. PPI 가지고 있어요. 5G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것만 안 올라가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9,130원에 비중은 24%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PPI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최근에도 계속 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7,2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100원대라고 하시면 아마 작년 적어도 7, 8월쯤 매실 것 같은데 꽤 오래 들고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빠진 만큼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G도 올해 들어서 잘 올라간 종목들은 잘 가졌는데 야속하게 PPI는 좀 못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PPI는 뭐 5G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데이터 센터에 조금 더 가까워요. 아.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가 좀 지연됐어요. 그래서 네. 이 PPI도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일단 봤을 때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일단 관심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시장을 좀 장악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합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발생했고요. 데이터 관련 투자가 좀 지연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 업종들이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데이터 트래픽이 오히려 늘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도 더욱더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일단 투자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분에서 아마 PPI가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 상승 흐름 나타나려고 좀 기지개를 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그러한 부분에서 좀 동조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차트로 보시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매수가로 봤을 때 9,130원에 좀 매수가 되신 것 같을 때 아마 해당 바운더리 안에서 좀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흐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폭, 어제 같은 경우는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네요. 이런 부분 자체가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지연됐던 투자가 이루어지긴 된다면 동사 또한 다시금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데이터 시장 센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동사는 조금 더 상승폭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어떻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상반기까지 좀 보유를 하시면서 좀 상승 동조화 흐름에서 좀 손실폭 축소나 아니면 추후에 수익권 기대권까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PPI 같은 경우는 5G로 보기보다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면 더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투자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투자가 다시 재개된다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좀 보유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송운기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들고 있는 종목 9길재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힘드네요. 비중은 80%의 평단은 5,420원입니다 하고 계시고요.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들고 있어야 할지 손해가 너무 커서 힘들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계시는데요. 9길재지 아마 고점이 그 부분이신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작년 12월 최고가가 5,480원이었으니까요. 거의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조금씩 올라주기도 했지만 지금 쭉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비중이 80%라고 하면 좀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하시고 물타기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9길 재지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 9길재지는 그래픽 관련 대장주로 불리면서 대시세를 내었던 종목입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핫했는데요. 사실 9길재지라는 종목 차트 흐름을 좀 최근에 좀 본 것 같아요. 지금 본 것 같은데 차트가 좀 많이 우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자면 과거에 대시세를 내었죠. 이때 상당히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러한 종목인데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뭐 그래픽이나 이런 소식, 뭐 좋은 이슈 등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투자 심리나 이런 게 당연히 좀 위축되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없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관련해서 동사는 일단 지수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차익 실현과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우하향으로 잡아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시청자님 매수가 같은 경우는 5,420원 정도의 매수가 되셨는데요. 자, 이 정도의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이 가격대 이후로 좀 많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아랫꼬리 상태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하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죠.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까지 가능하다. 그 하방이 어디일까요? 바로 전 저점을 봤을 때 3,820원 정도까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
있겠습니다. 그 같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더욱더 큰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죠. 마이너스 12% 정도 추가 하락이 가능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물론 해당 가격대 지지하는지 체크하고 다시금 돌리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기간적 소요가 길어진단 말이죠. 지금 시장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고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까지 기다리면서 더욱더 시간을 끌다가 점차 시장의 탄력도가 둔화되고 어느 정도 조정받는 시장이 나타난다면 동사는 상승할 때도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할 땐 또 하락 동조화까지 나타나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비중이 너무 많아서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 대응이 좀 불가능하시니까 조금은 축소를 하시고요. 그 축소 관점으로 다른 종목들 매매를 하신 다음에 조금 지수 상승할 때 조금 더 해당 부분에서 수익을 챙기시는 관점으로 하시는 게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일부 비중 축소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외재지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좀 손실이 클 때는 얼른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고 좀 수익을 챙기시면서 손실을 만회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외재지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연들도 얼른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이번에는요,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626번이고요. 테라제니텍스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9,900원에 30%입니다. 최근 많이 하락해서 걱정입니다. 반등할까요? 목표가는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반등 시의 목표가까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들어 낙폭이 좀 컸던 종목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1월부터 쭉 좀 내려온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점 8,570원까지 좀 확인하고 조금씩 올라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마음도 좀 덜컥하셨을 것 같은데요. 얼른 좀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목표가까지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세계 유전체 업계 최초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자회사 이슈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죠. 그런 부분에서 좀 관련해서 좀 하락 동작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매수가 9,900원 정도면은 좀 이렇게 횡보 흐름이 나타날 때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가 나타났으면은 상승 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그 전에 팁으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락폭에 대해서 보통은 중간가까지 반등이 나오더라. 근데 그 중간가 자체가 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또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해당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점 자체는 이 9,500원 정도 왔을 때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현재 주가 자체는 어떻게 대응하냐기보다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9,500원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 해당 관점은 이미 시세 초입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시세 초입부라는 것은 강한 시세를 만들었던 초입 구간이 되겠죠. 해당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받은 만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하락폭에 대한 중간까지 반등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해당 구간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취하시면서 매수가까지 지속 분할 매도 관점으로 취하시고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 다른 업종으로 좀 교체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9,500원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좀 차익 가지고 다른 종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저희 구해줘 스탁 항상 시청하시면서 좀 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종목까지 함께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 고민들도 더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사연창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역시나 좀 다양한 종목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파맵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사연 한번 살펴볼 텐데요. 23,000원에 20%라고 남겨주셨고요. 반등할지 진단을 부탁드린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도 부탁합니다.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맵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주에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아무래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던 만큼 최고가에서 좀 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23,000원이라고 하시면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수익을 좀 못 챙기신 것 같아요. 파맵시는 지금 비중도 20%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JP모건 이슈가 있었고요. 네. 항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임상시험 계획도 관련 이슈까지 내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JP모건 이후에 어느 정도 관련해서 좀 재료 소멸로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해당 구간 정도에서 아마 매매가 되신 걸로 좀 보여져요. 해당 구간에서 시장의 매수가를 그어봤을 때 23,000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해당 구간 자체에서 매수가 되셨는데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뭐 아주 나쁘다, 아주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당 매수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일봉상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을 잡아드리자면은 이렇게 상승 시에 이렇게 매수 상승 시에 이렇게 거래량만 유입되는 부분과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감소된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분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시에는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으나 조정 시에는 크게 거래량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승 시에 좀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수급 자체는 많이 팔진 않고 조금은 남겨놨겠구나.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겨놨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인이 최근에 좀 사고 있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다시금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매수가 구간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횡보를 했던 그러한 가격대 조금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매물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23,000원 구간을 돌파 시에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까지 챙기시는 거 좀 권장을 해주시고요. 해당 구간에서 한 24,5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파맵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 부근인 23,000원 부근을 좀 돌파할 경우에는요. 조금씩 수익도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24,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수익도 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주린이가 좀 챙겨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연창에 자주 등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끝번호 5528의 문자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달 된 주린이라고 하십니다. S맥을 보유하고 있는데 1,793원이고 9% 마이너스네요.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주식 시작하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방송 잘 참고하시면서 전문가께 좀 조언을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S맥 같은 경우는 지금 적어도 1월 초쯤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1월 첫 주쯤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쭉 좀 많이 밀려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도 보였다가 그래도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주린이라고 하시는데 좀 어려운 종목을 잡으셨습니다. 수익의 맛을 좀 봐가면서 배워가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손실 봐가시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이슈를 내포한 다이노나 지분을 보유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하시면 물론 초심자 행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초심자 행운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은 실적 관련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고 어차피 뭐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종목으로 하시면 오히려 낫습니다. 일단 재료가 있는 종목들 물론 좋죠. 변동성도 화끈하고요. 근데 대응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실적 기반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좀 물려도 어차피 올라가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가니까 좀 큰 걱정 없이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매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3원에 매매가 되신 것 같은데요. 1,793원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때 이후로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상승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시겠죠. 해당 가격 라인대에. 그래서 매도세가 또 많이 나타나고요. 일단 잘 지지 흐름을 보이는 것 같더니만 이렇게 이탈이 나타나면서 해당 가격대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마이너스 8% 정도의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일단 지속 지지를 했는데 어제처럼 지지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해당 구간에 이탈을 해요. 그럼 당연히 공포 매물이 나옵니다. 투자가 위축되면서 공포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해당 상황 속에서 또 지지 흐름을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부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을 어느 정도 나는 더 큰 수익을 바라보기보다는 일정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분에 대한 절반값 정도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 해당 가격대가 1,72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가격대에서 보시면 이렇게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죠. 그래서 해당 가격대에서 좀 매수 상승 심화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조금 더 실적 기반 왜 좀 있으면 좀 감사 시즌도 오고요. 실적주 많이 움직이는 장세가 또 나타납니다. 관련해서 실적주 위주로 좀 편입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마음 안 졸이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테니까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했던 이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720원 부근이 될 것 같고요. 이 부근에서 좀 부달 매도하시고 앞으로는 좀 실적주들을 좀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해조스탁에서 계속 언급드리는 종목들도 좀 잘 참고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주식 공부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계속 서두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좀 수익을 챙겼다는 얘기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종목은 콤텍 시스템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번호 6668의 문자 사연이네요. 자, 콤텍 시스템이 들어왔고요. 20%에 1,700원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쭉 좀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최저점이 1,450원 부근까지 확인하고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700원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사신 뒤로는 쭉 내려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비중도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길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지켜보고 있으면 수익 좀 챙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NI 솔루션 전문 업체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뭐겠습니까? 데이터 뉴딜로 한번 좀 이슈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는 데이터 뉴딜 관련해서 투자 가격이 나타나고 동사가 어느 정도 뭐 수혜를 받는 이슈가 나타난다면 상승폭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매수가 기준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700원으로 매수가 되셨는데 해당 구간까지는 좀 무난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던 딱 중간값에 좀 매매가 되셨네요. 해당 구간까지 일단 반등은 나타납니다. 반등은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제 데이터 뉴딜 관련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갖고 계신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회, 수익 기회까지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또 이 종목이 또 혹시 많이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금 남겨주시면 또 목표가 추가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기다리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홀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필요할 때는 다시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사실 저희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문자로도 그렇고 좀 저희를 괴롭혔다라고 할까요? 이분 사연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끝번호 8392님의 사연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꾸준히 계속해서 요청을 남기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좀 구해주세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요. 문자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진짜 이렇게까지 상담 안 해줄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얼른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2,020원에 비중은 40%라고 하시는데요. 좀 속상한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얼른 살펴봐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도 40%라고 하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좀 얼른 살펴봐 주실까요? 네, 살펴봐 드려야겠죠. 네. 좀 많이 남겨주셨으니까 일단 사실 그때 이후로 뭐 크게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계속 위치하고 있는 주가 흐름인데요. 해당 구간에서 뭐 수익 실현 조금 더 올라가서 수익 실현 하실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실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부동산 신탁회사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분명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이 종목도 나타났는데 최근에 어떻죠? 좀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횡보세에서 누군가 또 이제 추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2차 슈팅, 2차 시세를 위해서는 누군가 또 손바뀜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그 손바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는 사실 좀 많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메이저가 일부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은 매도세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손바뀜 흐름에서 조금은 시세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비중이 40% 정도 하시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이 업종 같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주도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뭐 반도체나 5G나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약간 개별주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종목에서 조금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재진입하는 게 오히려 가격 같은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좀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려 종합해 보자면 조금은 비중 축소해서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락했을 때 그때 다시금 재진입을 해서 조금 더 단가를 낮추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구해드렸으니까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만나보고 또 대응 전략들 알려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다음 주 준비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지금부터는 더욱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밤의 하이라이트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실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를 준비할 이 시간, 다음 주 업종과 함께 또 관심 가져볼 종목들까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또 종목 적중률 아주 뛰어나신 이대훈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 주 업종 또 꼽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번 한 주도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금요일에 여기서 구해주신 다음에 모든 종목들 놓고 기도를 하신다고. 그런데 전문가님 기도발이 이번 주도 잘 먹혔던 만큼 다음 주도 좀 잘 움직일 종목들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 관심 있게 볼까요? 사실 이번 주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왜 올랐나 이유를 분석해봤는데 제가 안 사서 오른 것 같아요. 내가 사면 떨어졌을 텐데 네. 제가 안 샀기 때문에 좀 오른 것 같다. 이번에도 안 살 거기 때문에 오르겠죠. 다음 주 눈여겨볼 업종은 이제 네.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사실 이 컨택트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뭐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뭐 여행이나 항공 그리고 소비나 뭐 영상 콘텐츠, 영화 쪽은 좀 소개를 해드렸고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환매 흐름 속에 현재 이 엔터주 또한 좀 기지개를 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또한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앞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된다면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죠. 말씀드린 대로 콘서트 등을 통한 뭐 추가적인 현금 흐름 창출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엔터 업종 자체도 이러한 관련 기대감에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환매 흐름 속에 컨택트 하나 공략해 보셨으니까 다음은 이제 엔터주 쪽으로 공략하신 다음에 다음 주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빅히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빅히트 같은 경우는 오늘 14%대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을 좀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자면은 19만 2천 원 정도, 19만 2천 원 정도 지지했던 데까지 오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상승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 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입니다. 그다음은 SM입니다. 자, SM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상승세에 나타나고 상승 동저 흐름 나타났죠. 관련해서 수급적으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계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상승폭을 좀 주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순환매 흐름 나타나면서 동사 또한 좀 강한 모습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 또한 주목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또 상승 동저 나타났죠. 빅히트가 달려나가면서 이 종목 또한 상승 동조화가 나타났구나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기관가하고 외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해당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IP 보겠습니다. JIP 또한 아직까지 큰 상승세 나타나지 않은 횡보세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인과 기관이 좀 큰 매수세, 덩어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관련 부분을 준비하겠죠. 콘센트 매출 발생 관련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실적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흐름에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키이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죠. 최근에 상한가 진입하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규모 드라마 제작 예정돼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이슈까지 엮여 있어가지고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다.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윗꼬리 흐름에서 강한 상 나타났는데 오늘 시장 영향으로 밀린 흐름 나타났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눌릴 때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고요. 해당 종목들 모두 좋은 종목이니까 다음 주 좋은 흐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컨택트 내에서 소비를 좀 더 보자 했다면 순환매 내에서 오늘은 엔터를 좀 보자라고 또 첫 번째 업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엔터 대표주들이 좀 후루룩 등장하는 모습이죠. SMYG, JYP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빅히트와 키스트까지도 잘 적어놓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업종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항상 2가지 정도씩 꼽아드렸잖아요. 또 두 번째 업종도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 눈여겨볼 업종은 게임주입니다. 게임도.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라고 불리면서 원체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긍정적인 모멘텀, 또 중국 게임 판호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었고요. 실적 부분도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유망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슈가 나타났죠. 중국 IT 기업 텐센트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게임사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앞으로 게임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 해당 부분에서 시장을 공략한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주가 상승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주 해당 업종을 좀 주목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넥슨 GT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분명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런 관련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관계에서 상당히 사모펀드계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윗꼬리 흐름이 조금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금 하락하는 조정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눌리는 모습이었다. 근데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시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하락 시에는 크게 의미 없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장 막판에 또 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다는 것은 다음 주에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준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 종목도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웹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웹젠이라는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박스권 구간에서 맴돌고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이렇게 상승 돌파를 했다가 재차 눌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어떻다? 윗꼬리 흐름을 만들었다. 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향으로 봤을 때는 상승 흐름 나타났다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다.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게임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다시 기직을 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도 다시금 상승폭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 나타났다가 윗꼬리 흐름 나타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닥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죠. 이 종목도 이 게임 관련해서 좋은 이슈를 내포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상승 동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리포트 또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목표가를 높게 보는 리포트도 많이 등장을 하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상승 초입부 구간에서 이러한 관련 이슈로 인해서 같이 상승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아주 크진 않지만 외인과 기관이 최근에 들어오는 걸로 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를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분명 오늘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관련해서 상동사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외인이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 종목도 좀 게임주 관련해서 좀 크고 좀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번 모멘텀에 있어서 다시금 들어올릴 수 있는 마치 빅히트와 같은 그러한 흐름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게임주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들까지 관심 가져보자 하시면서 넥슨GT, 웹젠,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까지 관심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도 이대용 전문가의 예측이 맞을지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과 종목들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금요일 밤은 이렇게 특별한 시간으로 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까지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실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은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밤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